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날짜가 2025년 12월 7일 2026 피파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이 끝났고, 아직 내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몇 시간 전에 조 추첨을 했던 시간 바로 다음 날에 경기 시간을 정한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조는 뽑고 경기 시간대는 일단 조를 뽑은 다음에 그 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어느 시간대에 경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시간을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고. 경기장 일정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경기 시간대는 무시하고, 그거는 뭐 그 나라들의 시청자들이 TV 보면 되는 일이니까. 물론 이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나라들이 한창 경기를 할 시간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낮 경기면 새벽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침 일찍 경기를 하면 우리 자정 넘어서도 할 수도 있거든. 이 보스턴 마라톤 데이가 우리 시각으로 자정 전후 그쯤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출발할 때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홈경기도 그 같은 시각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차를 대충 감을 아는 건데, 이 메이저리그 경기 시간대가 보통 그래요. 낮 경기를 한다 치면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한 뭐 빠르면 2시, 3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새벽이요.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 황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메이저리그가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하는 시각이 그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9시거든. 이게 워낙 메이저리그를 좀 본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의 그 시차를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저스 경기 많이 봤잖아요. 다저스 밤 경기가 10시, 11시 뭐 그럴 때 시작을 해. 그리고 월드 시리즈 경기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때 시작하면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가 돼요. 뭐 대충 그 시간대에 경기 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낮 경기로 본다면 우리는 새벽에 봐야 되는 거고요. 적당한 저녁 시간대에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침에 보는 거고, 진짜 밤 경기로 한다 하면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그냥 오전에 경기를 보기 시작하다가 그 경기가 끝나면 밥을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뭐 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내가 준비를 한 거는요, 이 2026 피파 월드컵 조 추첨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면이 안 켜졌네요. 잠깐만. 이렇게 화면 켜면 이 조가 배정된 이 결과가 보이죠. 잠깐만 내 웹캠을 꺼볼게요. 이러면 다 보여. 이러면 다 보이고, 이
그래서 일단은 뭐 앞에 쪽 할 때는 다시 캠을 켤게요. 자, A조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유럽 B, B조 캐나다, 유럽 A, 카타르, 스위스. C조 브라질, 모로코, IT, 스코틀랜드. D조 미국, 파라과이, 호주, 유럽 C. E조 독일, 퀴라소,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F조 네덜란드, 일본, 유럽 B, 튀니지. G조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H조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 우루과이. I조 프랑스, 세네갈, 대륙 2, 노르웨이. J조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K조 포르투갈, 대륙 1,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L조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이 된 건 알겠는데 각 조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개최국조에 들어간 게 처음이죠. A조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본 거는 역대 두 번째기는 해요. 1986년 멕시코 대회 때 우리가 A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A조는 개최국이 아니라 디펜딩 챔피언이 들어갔어요. 그랬던 이유가 디펜딩 챔피언도 본선 자동 진출권을 줬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때는 처음에는 계속 개최국이 개막전을 했더니 그 개막전 경기 수준이 뭐 재미가 없는 팀이 가끔 나왔던 거야.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개막전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을 했던 게 2002년 대한민국 일본 대회까지 가요. 그래서 2002년에 우리가 D조로 간 거고 일본이 H조로 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A조로 가고 일본이 E조로 갔겠지. 제일 먼저 경기를 하게. 그랬을 텐데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1986년에 우리나라가 개막전을 하진 않았어요.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랑 그리고 그때 아마 우리랑 같은 조에 있었던 팀이 불가리아일 거예요. 그렇게 이탈리아랑 불가리아가 개막전을 하고 우리는 아르헨티나랑 첫 경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불가리아, 세 번째 경기에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근데 그 1986년에서는요, 내가 알기로 아마 우리 빼고 16강을 다 갔을 거예요.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랑 그 대회에서 우승했던 아르헨티나가 같이 있었던 조였잖아. 그야말로 죽음의 조였던 거지.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개최국일 때 개최국조에 들어간 거 말고 우리가 참가국일 때 개최국조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그래서 보면 멕시코 개최국이고 최고 성적, 내가 이게 그 표를 이제 각 그룹별 표를 따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각 팀들의 최고 성적을 갖고 와봤어요. 멕시코는 개최를 무려 3번을 해요. 1970년, 1986년, 그리고 이번에 2026년. 근데 멕시코가 최고 성적이 준준결승이에요. 그 준준결승을 딱 2번 간 게 1970년 개최국일 때랑 1986년 개최국일 때예요. 그럼 멕시코는 개최 안 했을 때 최고 성적은 뭐다? 16강. 그러니까 멕시코가요, 16강까지는 잘 가. 근데 그 이상부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나마
준결승에 올라갔던 거는 개최국 빨이었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담으로 멕시코는 여태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팀들 중에서 월드컵 본선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월드컵 본선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와놓고는 우승은커녕 준결승 가본 적도 없어. 뭐 그랬던 기록이 있고요. 뭐 이런 조에 들어왔더니 확실한 일강은 없다고 봐야 돼요. 피파 랭킹 기준으로 포트 1에 들어갈 만한 팀이 없어. 멕시코도 랭킹으로만 따졌으면 포트 2였을 거예요. 포트 2로 들어가는 거였지.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 이게 그 조배정을 할 때요, 개최국도 피파 랭킹에 따라서 포트를 두고, 응? 개최국을 A조로 박아두고, 응? A조 2번으로 해가지고 개막전으로 박아두고, 그 다음에 포트 1도 뽑는 거야. 근데 그러면 솔직히 개최국한테 주는 어드밴티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개최국들은 포트 1을 주는 거지. 근데 그렇다 보니 생기는 게, 포트 1에 들어갈 만한 1강 티어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멕시코든 미국이든 피파 랭킹은 포트 2급이거든. 솔직히 포트 1급은 아니야, 걔네 둘은. 그래서 이렇게 조가 짜였고요. 근데 이게 강팀이 없다는 점에서 죽음의 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멕시코, 대한민국, 유럽 플레이오프로 올라올 유럽팀, 이렇게 셋이서 꼬일 수가 있어요. 이 유럽 플레이오프 D를 보면요, 덴마크, 아일랜드 정도가 올라올 만한 후보군이거든요. 뭐 북마케도니아가 4년 전 플레이오프 때 이탈리아를 1라운드에서 이기고 2라운드 포르투갈한테 졌거든. 모르지? 북마케도니아가 이번에 또 덴마크를 잡아버렸지? 근데 뭐 북마케도니아가 덴마크를 잡는다 쳐도 아일랜드가 마지막 본선이 2002년일 거예요. 그때 아일랜드가 1승 3무였어요. 근데 그 1승 3무 중에 2무가 독일이랑 스페인이었어요.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독일이랑 종료 직전에 올리버 카네문을 두들긴 유일한 팀이 아일랜드였어. 올리버 칸이 그 대한민국과의 준결승전까지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클린시트를 했거든요. 클린시트 실패했던 그 유일한 상대가 아일랜드예요. 종료 직전에 밀어넣었어. 그리고 그걸로 아일랜드는 16강을 갔고요. 16강전에서 그때 스페인을 만났는데, 스페인하고도 정규시간 종료 직전에 그때 1대1을 만든 거야. 카시아스를 상대로. 스페인의 카시아스를 상대로. 참고로 카시아스 골키퍼는요, 2002년에 조별리그 3경기 다 클린시트를 못했고 16강전에서도 클린시트를 못했어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대한민국 키커 5명한테 다 먹혔지. 그런데 아일랜드가 그 16강전 승부차기 때 실축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아일랜드도 둘 다 열심히 실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스페인이 올라온 거야.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그만큼 끈질긴 경기를 잘한다 정도 알고 있어서 아일랜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덴마크가 21세기 초반 2002년 그때까지는 조별리그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덴마크가 본선에 자주 나오는 팀은 아니야.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옛날에는 조별리그를 잘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조별리그가 그닥 좋지는 않아. 특히 덴마크가 조별리그 그 월드컵 본선에서 특히 21세기 이후로 아시아 팀들을 가끔 만나는데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성적이 좋지를 않아요. 특히 지난번 카타르 대회 때 호주한테 졌을 거야. 덴마크가 호주한테 져서 그때 호주가 16강 올라왔죠. 그래서 덴마크가 유독 월드컵 본선에서 아시아 팀한테 약한 모습이 있다. 뭐 우리하고 상대 전적이 우리가 좋지는 않은데 월드컵 본선 한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데 덴마크나 아일랜드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두 팀을 상대로 맞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간혹 얘네가 올라올 수도 있어. 그래, 북마케도니아. 이 북마케도니아가 솔직히 그 월드컵 예선 성적은 말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션스 리그가 있잖아.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물론 그 네이션스 리그 상위권 애들은 월드컵 예선 알아서 자력으로 통과를 해요. 플레이오프도 알아서 가. 그 팀들 쫙 거르고 남은 팀들 중에서 네이션스 리그 그나마 잘했던 애들이 이 유럽 플레이오프 기회를 얻거든요. 그중 하나가 북마케도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네이션스 리그 중위권이야. 그래서 지난번 월드컵 때도 북마케도니아는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갔더니 이탈리아 이긴 거야. 뭐 그런 복병의 팀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체코는 20세기에는 강했어요. 근데 21세기 와서는 얘네가 월드컵 본선에 나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물가물한 그런 팀이에요. 다만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히딩크 감독 부임했던 2001년에요. 그때 유럽 전지훈련을 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광복절 지내고 그날 밤, 그러니까 유럽 시간 기준으로는 광복절이었어. 광복절에 체코한테 5대0으로 졌어요. 내가 그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내가 그 중학생 때 본 경기인데, 뭐 좀 체코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몰라, 만일 체코가 올라오면 진짜 홍명보 감독이 그때는 선수였죠. 아마 그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 잠깐 그 빠져 있었을 때 아마 그때 붙었을 거예요. 그 5대0으로 진 게.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전력상으로 위아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근데 남아공은 몰라요. 이 남아공 얘네는 일단 본선 자체도 3번밖에 못 나왔어요. 그 본선 첫 출전이 1998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왜 본선에 못 나왔냐 하면은, 이 역사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 차별 정책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활동을 했었던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공에서 이 인권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정도로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야. 그 인종차별 철폐에 기여를 하고 이 혁명운동을 해서 이 남아공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그 만델라 전 대통령이 남아공 월드컵 보고 죽었지. 어쨌든 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나름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넬슨 만델라. 그 시대가 될 때까지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피파가 남아공의 대회 참가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도 참가를 못했겠지. 그 아파르트헤이트가 풀리고 나서 1998년 본선 규모가 32팀으로 늘어난 첫 대회 때 첫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남아공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2002년에 그 남아공이 월드컵 첫 승을 해요. 그때 첫 승 상대는 역시 월드컵 첫 출전이었던 슬로베니아. 뭐 우리는 두 번째 출전이다. 그러니까 첫 출전 상대로 이기겠다. 뭐 그렇게 한 번 이겼는데, 그렇게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한테 비겼을 거야. 파라과이한테 비겼고, 아니다. 그 슬로베니아가 맞아. 파라과이한테 비겼다. 남아공이 2002년에 첫 판을 파라과이한테 비기고 두 번째 판을 슬로베니아한테 첫 승을 하고, 근데 세 번째 판 때 스페인한테 된통 깨져가지고 16강은 못 가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1998년에는 아마 그때 어쨌든 호된 신고식을 치렀을 거고, 2002년에는 슬로베니아한테 첫 승을 하고 스페인한테 깨지고, 그때 파라과이가 슬로베니아 이기고 16강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남아공 끝났고, 2010년에는 개최국이었어요. 근데 그 2010년에 남아공이 개최를 할 때 진짜 실력이 별로였어요. 얼마나 별로였냐면, 그 남아공이 2010년에 개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을 참가를 해요. 그 이유가 아프리카는 네이션스컵을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예선 겸 네이션스컵 예선을 치러요. 두 번에 한 번은. 그래서 아프리카는 네이션스컵 때문에 이 월드컵 예선에 참가를 하는데, 문제는 그 네이션스컵 본선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예선을 뛰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실력대로라면 월드컵 본선 못 나오는 거였어. 근데 그때 2010년에 남아공이랑 멕시코랑 개막전을 해요. 근데 이때 아마 그 멕시코랑 남아공이 둘 다 아마 비겼을 거야. 그리고 그 남아공이 그 다음 상대를 우루과이한테 져요. 2차전 우루과이한테 지고 3차전 놀랍게도 프랑스한테 이겨요. 근데 그 2010년에 프랑스는 그때 프랑스가 우루과이한테 지고 16강을 못 올라가거든요. 그때 2010년에 프랑스는 진짜 몰락했던 프랑스여서 남아공한테도 지고 족꼴찌로 떨어져요. 문제는 남아공도 그 승점 4점을 찍고도 16강을 못 가요.
B조에서 대한민국은 승점 4점 찍고 16강 갔는데 남아공은 못 갔어요. 그때 16강을 A조 1위가 우루과이였고 2위가 멕시코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강전 때 우루과이랑 붙은 거잖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월드컵 본선에서 이 2002년에 1승은 첫 출전 슬로베니아한테 한 거고 2010년에 이 1승은 그때는 진짜 팀 상태가 개판이었던 프랑스한테 한 거라 우리가 2002년이랑 2006년에 붙었던 프랑스하고는 차원이 안 좋은 쪽으로 달랐던 프랑스를 이긴 거예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그 이후 남아공은 계속 본선을 못 나왔어요. 이게 좀 그래요. 아프리카 팀이 특징이 있어요. 실력이 꾸준하지를 못해요. 이 아프리카가 진짜 이 분위기를 타면 진짜 어떤 팀도 이 막기가 힘들거든. 그거를 보여줬던 게 알제리. 1982년에 2승 1패로 떨어졌거든. 그랬던 알제리였고 2014년 그때 알제리 벨기에한테는 졌는데 우리 이기고 16강 갔잖아요. 4대2로 이기고. 그때 알제리가 그렇게 난리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좀 그랬어. 알제리는 1패를 안고 왔고 우리는 그래도 승점을 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승점이 더 절실했던 쪽이 알제리였어. 그러니까 알제리가 진짜 우리나라 허점 뚫고 그냥 역습 제대로 했죠. 그리고 우리는 알제리한테 개 털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하면 그 꼴이 되는 거야. 문제는 아프리카가 그게 안 되면 2006년에 토고 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토고가 3패였죠. 문제는 우리가 그때 토고를 1점 차로밖에 못 이겨서 조별리그 최종전 때 우리가 스위스한테 무조건 이겨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프랑스가 승점 5점으로 2위를 먹었고 이제 스위스랑 우리는 둘 중 이겨야지 올라가는 거였어. 그렇게 꼬였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고 어쨌든 아프리카는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2010년 나이지리아 우리가 좀 비겼긴 했는데 그때 나이지리아 못했잖아요. 진짜 골문 앞에서 슛 놓쳤던 니가 가라 16강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가 그럴 수도 있고 2014년 알제리처럼 진짜 미친듯이 날뛰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남아공의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올해 연말에 모로코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열려요. 올 연말 연초 아마 1월까지 대회를 하거든요. 이 모로코에서 열리는 네이션스컵에서 이 남아공을 좀 유심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남아공이 그 네이션스컵을 잘할 것 같진 않는데 만약에 네이션스컵을 좀 못하면 그러면 한숨 놀 수는 있어. 근데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했다가 알제리전을 말아먹었죠. 진짜 알제리 쇼크.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꼴찌로 떨어졌죠. 그렇게 서로 꼬일 수 있어요. 확실히 1강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멕시코 경기장이 해발 고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나마 우리가 남아공이랑 경기를 할 몬테레이가 해발 한 600, 700 뭐 그 정도 높이라고 해요. 북한산보단 낮대. 북한산보단 낮는데 이 과달라하라가 해발 1500이 넘어요. 우리나라 태백산보다 높을 거야. 이 과달라하라 지역이 태백산보다 높다 생각하면 되고, 그나마 이 멕시코 시티가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이게 멕시코가 우리나라라는 과달라하라에서 경기를 하고 조별리그 그 개막전이랑 최종전을 멕시코 시티에서 하거든. 멕시코 시티는 해발이 2000이야. 한라산 백록담보다 높아. 그래서 우리 1983년에 연령대 대표팀이 준결승 올라갔잖아요. 멕시코에서. 그때 훈련 방식, 이 마스크 쓰고 뛰었대잖아. 훈련할 때 마스크 쓰고 뛰었대. 그 훈련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도 잘 뛸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란 원정 가서 이긴 적이 없죠. 우리가 이란하고 MH 전적 중에 이란 원정 가서 이긴 적도 없는데, 하물며 그거보다 더한 과달라하라에서 과연 우리가 잘 뛸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점은 덴마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덴마크든 아일랜드든 체코든 우리나라보다 높은 산이 없을걸?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의 험한 산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니기는 해. 이 유럽 나라들은. 그나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유럽보단 유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가요, 덥고 고산지대거든. 그래서 멕시코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진짜 이 고산지대 지역은. 물론 이제 멕시코도 고산지대가 아니면 겨울엔 좀 따뜻하기는 해.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멕시코 시티 안 가는 게 다행이다 싶고요. 멕시코랑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3경기를 멕시코에서만 해요. 이 유럽 D팀이랑 남아공은 2차전 때 애틀랜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아니 멕시코에서 애틀랜타면 그 이동거리가 얼마냐고. 그래서 얘네 두 팀 한정으로 이동거리가 지옥이야. 응? 이게 경기장 배정이 개최국조든 보통 일정은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정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포트 3팀이랑 포트 4팀은 이동거리가 그냥 역같이 이동거리가 참 뭐 같아. 그나마 우리랑 멕시코는 이동거리가 좀 짧은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 1위 루트를 타면요, 32강전이랑 16강전도 멕시코에서 해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멕시코 시티를 갈 수도 있어. 그래서 A조 한정으로 멕시코 월드컵이 될 수도 있어. 아니, 손흥민 선수 LAFC 뛰는데, 이 A조예요.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경기장도 없어요. LA도 없어. 애틀랜타 미국 동남부 지역인 거 알죠? 올림픽 한번 했었던데. 네, 그런 동네예요.
B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우리 네이션스컵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 자, B조. 여기 B조는요, 솔직히 좀 재미는 없어. 재밌는 조는 아니에요. 캐나다 본선 이제 3번 나왔고요. 토너먼트 간 적 아직 없고, 카타르도 본선이 이번 2번째고요. 카타르는 아직 승점을 딴 적도 없고요. 스위스, 얘네는 옛날에는 강팀이었어요. 1954년 개최국일 때를 포함해서 준중결승 3번까지는 갔는데, 최근에 나오는 스위스는 가끔 16강 가고 아니면 조별리그권이었어.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B조의 평균 난이도를 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럽 플레이오프 A예요. 만일 이탈리아나 웨일스가 올라오면 이 조의 난이도는 올라가요. 웨일스 지난번에 본선 나왔죠? 이탈리아 왕년에 우승 4번 했지. 근데 이탈리아 최근 2번을 못 나왔죠. 특히 지난번에 북마케도니아한테 깨졌죠. 그리고 이 유럽 플레이오프 A가 또 지옥인 이유가 북아일랜드, 웨일스, 영국 사협회, 응? 영국 사협회 중에 2팀이 들어왔어요. 이 북아일랜드가 아마 그 피파 랭킹보다는 이 네이션스 리그 와일드카드로 아마 이 포트 4로 들어갔을 거야. 네이션스 리그 와일드카드 팀은 피파 랭킹에 관계없이 포트 4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스웨덴도 그래서 이 유럽 플레이오프 포트 4예요. 하여간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얘네 본선 한 번인가 나왔지?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웨일스는 지난번 본선 나와서 아마 그때 이란을 이겼을 거예요. 나 아마 16강은 못 갔을 거야. 그리고 북아일랜드, 얘네 뭐 본선에 대한 기억이 없고 나오긴 했을걸? 왜냐면 이 월드컵 초창기에는요, 영국 사협회끼리 예선을 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 하여간 그리고 한물 간 이탈리아, 그리고 카타르, 스위스랑 캐나다랑 얘네 둘이가 2위 다툼을 할 것 같긴 하거든. 이탈리아가 올랐을 때를 한정으로, 이탈리아가 올랐을 경우는 이탈리아가 조 1위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못할 수도 있어. 스위스라는 복병 때문에 만약에 이탈리아 스위스한테 치면 어찌돼? 응? 2002년에도 그때 이탈리아가 크로아티아한테 졌어.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떨어지면요, 스위스가 조 1위하고 나머지는 진짜 진흙탕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죽음의 조가 아니라는 거야. 캐나다, 카타르 이런 애들이 껴있는 그런 조니까. 근데 이 B조가 또 다른 의미로 죽음의 조, 이게 이동거리가 지옥이에요. 아니, 개최국도 그 이동 스케줄이 좋은 게 아니야. 개막전을 토론토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그 진짜 첫 번째 개막전은 멕시코가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대 개막전이 토론토에서 캐나다 개막전을 해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밤 경기 미국이 개막전을 해요. 응? 미국이 제일 밤 경기에. 응? 걔네가 제일 좋은 시간대 잡아. 그리고 그 개막전을 하고 캐나다는 밴쿠버로 날아가요. 응? 토론토는 저기 동쪽 끝이고 밴쿠버는 저기 서쪽 끝이야. 응? 이게 뭐냐고. 응? 개최국 뭐 어드밴티지도 없어. 응? 근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캐나다가 경기를 할 경기장 2개밖에 없어요. 토론토랑 밴쿠버. 응? 다른 경기장의 유치 신청 떨어졌어. 그리고 밴쿠버는 재신청해서 된 거예요. 참 이게 캐나다도 참 이 팔자가. 그래서 캐나다는 그나마 캐나다에서만 경기를 하는데 다른 팀들은 응? 캐나다랑 경기하러 캐나다로 날아가고 응?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지역까지 가야 돼. 응? 카타르 입장에서는 첫 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스위스랑 붙고 두 번째 그 카타르랑 붙들어 밴쿠버까지 날아가야 돼요. 응? 샌프란시스코에서 밴쿠버 날아가야 돼. 그 다음엔 이제 시애틀 가는데 그나마 밴쿠버랑 시애틀은 서로 이웃이에요. 이 국경 두고 그 시애틀이 이제 미국 서북쪽 제일 위에 있거든. 물론 저기 알래스카 빼고 알래스카는 본토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 미국이랑 캐나다 국경이 북위 40도거든요. 근데 그 북위 40도 남쪽이 시애틀이고 북쪽이 밴쿠버야. 그러니까 시애틀이랑 밴쿠버는 서로 이웃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웃 지역이지.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2차전에서 3차전 넘어갈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유럽 A팀은 토론토에서 개막전을 하고 토론토에서 개막전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경기를 LA까지 날아가야 돼요. 토론토에서 LA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LA에서 시애틀도 다시 올라가야 돼. 이 일정이 뭐냐고. 응? 스위스 첫 경기 샌프란시스코, 두 번째 경기 LA, 세 번째 경기 밴쿠버. 응? 얘네들 이동 거리가 참 뭐 그래요. 응? 거시기해.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진짜 이탈리아가 걸리면 이동 일정 엿같겠다. 이탈리아에서 토론토 날아가서 토론토에서 LA 갔다가 LA에서 시애틀. 아니 이게 뭐냐고. 뭐 뺑뺑이 돌려? 진짜 그냥 이렇게 진짜 그 트라이앵글 뺑뺑이 돌려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끝이겠냐고. 32강 가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나는 그 조별리그 경기장만 써놨지.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넘어가고요. 자, C조. 여기 C조는요, 브라질, 모로코 얘네 둘이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3위 노리는 팀한테는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IT가 3패로 승점 자판기가 될 확률이 높은데 과연 스코틀랜드, 브라질, 모로코한테 2패 당하고 IT한테 1승한다? 근데 문제는 스코틀랜드가 첫 판이 IT예요. 근데 두 번째 판이 모로코고 세 번째 판이 브라질이야. 첫 판 기분 좋게 이겨놓고 두 판 연속으로 패하면 오히려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대량 실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승점 3점 따고 이 득실차에서 마이너스로 손해를 봐가지고 32강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위 한정으로 죽음의 조가 된다는 이거 얘기예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이 3위를 노리는 팀은
진짜 이 실점 관리 제대로 못하면 32강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되게 28년 만에 나왔는데, IT 52년 만에 나왔는데, 얘네 IT랑 스코틀랜드 첫 판에 진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득점으로 이겨놓지 못하면 승점 3점 따고도 32강 못 가요. 하필 상대가 얘네들이야. 근데 브라질, 브라질이 진짜 IT는 완전히 때려 눕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브라질도 이 2002년에 우승한 걸 끝으로 결승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브라질이 준우승 2번이거든요. 1950년 자기네 개최했을 때 그때 준우승하고 1998년 프랑스 상대로 준우승. 그거 빼고는 브라질이 결승에서 진 적이 없어요. 우승 5번에 준우승 2번이야. 그러니까 준우승에서 뭐 준우승으로 문턱 뒤집히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 문제는 브라질이 그때 말고는 결승 문턱을 밟은 적이 없다. 반대로. 특히 브라질 2014년 개최국일 때 독일한테 개털렸죠? 7대1로. 그리고 네덜란드한테도 져가지고 그래서 4위를 해요. 그때 이후 브라질 2018년 8강에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때 아마 그렇게 잡혔을 거고, 그 다음에 2022년도 8강에서 그때 크로아티아한테 승부차기로 잡혔을 거야. 그러니까 브라질이 요새 들어서 약간 그냥 8강까지 딱 올라가고 끝나는 것 같아. 요즘 브라질이 그래요. 그렇고 이 C조는요, 미국 동부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데 저기 북쪽 보스턴에서 저기 남쪽 마이애미까지 왔다 갔다 5도시예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이 언급한 순서대로 북쪽에서 남부 쪽으로 쭉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이랑 모로코는 연령별 대회에서 서로 한 번씩 이긴 적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색적인 점이 있다 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C조에서 1, 2위 팀은요 32강에서 각각 F조의 1, 2위 팀을 만날 거예요. 그거 이따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여기 D조는요 진짜 재미없는 조대가 아니 미국, 파라과이, 호주 얘네 셋 다 이 경기 스타일이 졸라게 재미가 없대요. 호주가 AFC에서 강팀은 맞는데 경기 스타일은 재미가 없어. 파라과이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재미있는 경기를 하는 팀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재미없는 죽음의 조. 죽음의 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점에서는 난이도상의 죽음의 조 말고 다른 의미로 죽음의 조가 많다는 거야. 확실한 일감이 없어. 서로 꼬여. 얘네 셋이서 꼬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튀르키까지 끼면 얘네 넷이서 서로 물고 늘어지는 이게
네 팀이 모두 1승 1무 1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야. 그나마 좀 역습에 강한 튀르키예가 떨어지면 진짜 재미없는 조 될 거야. 뭐 미국 파라과이 경기 볼 거야? 뭐 미국 호주 경기 볼 거야? 그리고 루마니아 얘네는 20세기엔 강팀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얘네가 본선 나온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해요. 한물 갔어. 슬로바키아,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뉘어진 애들이에요. 뭐 그런 애들이 있다. 코소보, 이런 나라가 있어요. 알죠? 아니 루마니아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네이션스 리그 와일드카드야. 그리고 얘네들은 서부 지역에서요. 그 파라과이랑 유럽 C팀의 경기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고요. 나머지 경기장이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아니면 워싱턴주야. 뭐 얘네들 죄다 플레이 스타일 재미없어가지고 뭐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네요. 2조. 여기는 또 다른 의미로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네 팀 모두 지난 대회 토너먼트를 못 올라갔어요. 독일? 지난번에 일본한테 잡혀서 16강 못 갔고요. 아니 일본한테 잡혔어. 16강 못 가고. 에콰도르도 지난번에 16강 못 갔고. 에콰도르 그때 심지어 카타르랑 한 조였을 거야. 근데도 16강 못 갔어요. 아마 그 조가 네덜란드랑 세네갈이 올라갔을 거야. A조에. 응.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 퀴라소. 얘네 퀴라소는요 독립국도 아니에요. 네덜란드령이야. 네덜란드령 퀴라소인데 얘네 퀴라소는 4년 전엔 감독이 히딩크였고요. 이번엔 감독이 아드보카트예요. 뭐 네덜란드 출신. 그래서 여기 퀴라소는 야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팀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 퀴라소 출신 선수들 많아요. 그 2005년 홈런왕 앤드류 존스도 퀴라소 출신이고. 어쨌든 이번 월드컵이 첫 출전이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지난대회 본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요 냈다 그 지난 카타르 대회 때는 16강에 안 보였던 거야. 그런 의미에서 또 신기한 조다. 얘네는 어쩌다 얘네 냈다 지난번에 16강 못 갔니? 그리고 얘네는 이동 일정도 딱히 안 좋아요. 그 토론토, 뉴욕 이 두 도시는 저기 그 동북쪽이고요. 그 동부 중에서도 북쪽이야. 토론토랑 뉴욕은. 미국 뉴욕주가 그 동북쪽 지역인 거 알죠? 그 뉴욕주 이 옆에 매사추세츠주 같이 있지. 하여간 그렇게 뭐 북동쪽 그 치우쳐져 있고 필라델피아 북중부 뉴욕보다 남쪽이죠.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뭐 그렇게 쭉 쭈르륵 내려오죠. 근데 다른 지역 캔자스시티 뜬금없이 중부야. 미주리주 뜬금없이 중부 지역이고요. 휴스턴 저기 텍사스주 저기 남쪽이죠. 아니 얘는 뭐 동선이 안 좋아. 이조는 동선도 안 좋고. 그리고 요 F조 F로 시작하는 욕이 나올 죽음의 조예요. 그 21세기에 그
F조 포트 1팀의 그 악몽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2년에 아르헨티나. 그때 2002년 아르헨티나는 그 잉글랜드한테 치고 스웨덴이랑 비겨서 아주 그냥 빅엿을 먹고 탈락을 했고요. 2010년에 F1팀이 아마 이탈리아였을 거야. 이탈리아 2무 1패로인가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2018년 F1팀 독일이었거든요. 우리한테 뒤졌지. 우리한테 죽었고, 그 2022년 F1팀 벨기에였어요. 모로코한테 져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 F1팀의 그 악몽이 꽤 많았던 그런 조가 있고요. 이번 F조 구성도 참 만만치 않아요. 자, 튀니지. 얘네 포트 3인데, 튀니지가 지난 본선 때 프랑스 이겼거든? 물론, 프랑스는 준우승 루트까지 갔어요. 그 지난번 카타르 대회가 좀 되게 뭔가 이 한순간적인 이변이 좀 많았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기질 않나, 튀니지가 프랑스를 이기질 않나. 뭐 그런 이변들이 있기는 했어. 그리고 일본 지난 대회에서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같은 조였는데 얘네 둘한테 이기고 16강 갔어요. 정작 코스타리카한테는 졌어. 그것도 참 웃겨. 그 지난 대회 2조였죠. 거기서 일본이랑 스페인이 16강 가고 코스타리카는 일본 잡고 떨어졌거든. 그때 아마 독일이 코스타리카랑 그 하는데 아마 독일이 아마 좀 그 밀려서 못 올라갔을 거야. 그리고 이 F조는요, 만약에 이 조를 뚫고 올라가도 문제인 게 1위는 C조 2위랑 붙고요. 2위는 C조 1위랑 붙어요. C조 2위 모로코, C조 1위 브라질. 응? 그래서 일본 여기 F조 걸렸을 때, 응? 진짜 이 결과 받아들고 나서 엄마 이랬을 거야. 엄마. 진짜 좆된 거야. 응? 일본, 응? 사요나라. 진짜 사요나라. 응? 잘 가. 응? 토너먼트 올라와서 사요나라 당할 거야. 일본. 그리고 경기 장소도 썩 좋지가 않아요. 아니, 댈러스, 휴스턴 얘네는 텍사스 주고요. 텍사스 주면 바로 밑에가 멕시코거든? 몬테레이, 멕시코죠? 그러니까 이 댈러스, 휴스턴, 몬테레이 얘네는 그나마 좀 가까워.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캔자스 시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저기 미주리주까지 올라가야 돼요. 응? 동선도 안 좋아요. 응? 동선도 안 좋고, 뭐, 죽음에 주고. 뭐야, 여기. 자, G조. 여기도 네 팀 모두 지난대에 토너먼트를 못 올라갔어요. 그, 이라는 그 웨일스조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 이란이 그 잉글랜드 웨일스 걔네 같은 조였을 거야. 그 잉글랜드한테 아주 개털렸죠. 그리고 벨기에 지난대에 모로코한테 져서 못 올라갔지. 모로코한테 져서 16강 못 갔어. 그리고 이집트, 뉴질랜드는 지난대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나마 벨기에가 이게 황금 세대가 이제 끝났거든. 포트 1 중에서 제일 만만하대. 그럼 나머지 세 팀. 그러니까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얘네는
1라운드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 1934년에 이집트가 16강을 든 적이 있는데, 이 1934년에 16강은, 그건 16강 든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본선이 16팀이었거든. 어? 그러니까, 이집트 1라운드 통과한 적 없어요. 살라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나마 동선이 엄청 나쁘진 않아.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밴쿠버. 다 서부 지역이에요. 그나마 벨기에 좀 숨통 좀 트여서 16강 가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벨기에 좀 약한 1강이고, 중강 정도? 포트이레스 좀 만만하네. 그리고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얘네 셋이서 서로 물고 물릴 가능성이 커. H조. 스페인이 지난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포르투갈한테 졌어. 그거 말고는 스페인이 최근에 다른 거는 계속 우승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피파 랭킹이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피파 랭킹 1위가 된 스페인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를 첫 판에 이겼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첫 출전 때 16강을 한번 갔어요. 1994년에. 첫 출전 때 16강 한번 가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 그리고 요 카보베르데가 이번에 첫 출전을 해요. 예선에서 카메룬 잡고 올라왔어요. 얘네는. 아마 카메룬이랑 같은 조였을 거야. 거기서 이기고 올라왔고요. 근데 첫 출전의 운명은 승점 자판기죠. 그럴 확률이 높고요. 우루과이. 왕년에 우승 2번 했으면 뭐해. 우루과이는 지금 한물 갔는데. 그리고 21세기에 우루과이를 잠시 강팀으로 다시 올려놨던 수아레스? 은퇴했거든? 수아레스도 없고, 진짜 지금의 우루과이는 한물 갔죠. 진짜 한물 간 팀 맞아. 지난 대회 때는 우리 때문에 밀려서 떨어졌는데, 응? 우리랑 비겼지만, 다른 나머지 경기들에서, 우루과이가 조별리그 3경기 통틀어서 2골밖에 못 넣은 거야. 그래서 우루과이 떨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우디도 승점 관리 잘하면, 조 3위 먹을 수도 있다. 조 3위 먹고 승점 관리 잘려서 16강 갈 수도 있어. 아니 32강 갈 수도 있다. 라고 가능성은 좀 있다. 근데 스페인이랑 우루과이한테 2패를 당하면 좀 힘들어질 거다. 얘한테는 이기더라도 1승 2패 승점 3점이면 간당간당하다. 이 1라운드 통과 안정권 승점이 승점 4점이거든요. 그렇단 얘기. 그리고 H조 얘네는요, 그래도 동선이 엄청 길진 않아요. 근데 얘네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그리고 마이애미, 애틀랜타, 휴스턴, 그냥 더운 데서밖에 안 해. 그냥 경기장 위치도 좀 약간 지옥이야. 근데 이 스페인이나 사우디는 여름에 덥거든요. 그나마 얘네는 좀 기후 그리고 카보베르데 얘는 아프리카니까
좀 더운 나라에 익숙한 팀들이 좀 많아. 우루과이는 근데 겨울엔 춥거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이조. 여기는요, 그 경기장은 동선은 나쁘지 않아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토론토야. 근데 난이도가 제일 헬이에요. 난이도 제일 높은 죽음의 조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여기 지금 괄호에 음란대전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음바페, 홀란드 얘네 둘이를 붙여서 음란대전이라고 한 거고요. 응? 그래서 애초에 노르웨이 들어가는 그 유럽 팀 한 팀 끼고 노르웨이 들어가면 죽음해도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노르웨이가 들어오기도 전에 포트 2로 세네갈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이조 뽑을 때 그래서 내가 세네갈 나왔을 때 아주 그냥 난리를 친 거야. 프랑스랑 세네갈 쟤네 둘이 같은 조가 된 거부터 일단 죽음의 조예요. 프랑스랑 세네갈의 축구 경기는요, 이 축구에서 한일전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세네갈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어.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해요. 그러고 2002년에 첫 출전을 했는데 개막전 상대로 프랑스랑 세네갈이 붙은 거야. 응? 역사적으로 그런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그런 관계인데, 응?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의 한일전이라 보면 돼. 응? 그러니까 보통은 유럽이랑 아프리카랑 좀 이게 사실 아프리카가 좀 경기력이 딸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유럽 아프리카 관계에서 프랑스 세네갈은요, 물론 월드컵에서 딱 한 번만 단데 근데 세네갈이 이겼거든. 응? 2002년 5월 31일 상암동에서 상암동 개막전에서 그때는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진짜 그냥 월드컵 짬밥 첫 출전한 애들이랑 디펜딩 챔피언의 관계예요. 응? 우리랑 독일은 그래도 우리는 월드컵 본선 좀 많이 나와본 그런 팀들이었잖아. 근데 이 프랑스랑 세네갈은 디펜딩 챔피언인데 첫 출전이야. 근데 이걸 세네갈이 이긴 거예요. 그 여파였을까요? 프랑스는 2002년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을 했어요. 이게 역대 디펜딩 챔피언 중에 다음 대회 무득점 탈락한 유일한 사례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프랑스 축구 중에 진짜 개구룡 역사. 응? 역대 유일한 무득점 디펜딩 챔피언. 응? 그나마 우루과이랑 비겨가지고 무득점으로 승점 1점을 따기는 했는데 하여간 이 세네갈 때문에 그때 2002년 A조가 그야말로 죽음의 조가 돼버렸거든. 세네갈 돌풍 때문에 진짜 A조가 죽음의 조였어요. 뭐 어쨌든 이 세네갈이랑 프랑스랑 둘이 첫 판부터 붙거든? 얘네 둘이 붙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조가 됐는데 거기에 노르웨이가 꼈네. 노르웨이 얘네 28년 만에 본선 나오거든요? 근데 노르웨이가 1998년 본선 때 어떤 팀이었냐면요, 브라질을 이겼어요. 조별리그에서. 물론 그때의 브라질은 이미 2승으로 16강 제일 먼저 확정 지어놓고 노르웨이랑 최종전에선 좀 힘을 뺐거든. 좀 힘 빼고 붙은 거를 노르웨이가 이기긴 했어요. 그때 16강을 갔어.
문제는 노르웨이가 1라운드를 통과한 적이 이 1998년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본선 자체도 많이 못 나왔고, 브라질이 한번 그냥 최종전 힘 빼줘가지고 그냥 브라질이 봐줘서 16강 올라간 거야. 브라질이 한번 봐줘서 올라간 거야. 한번 봐준 거고. 그리고 2026년 이번에는 예선에서 8경기를 전승으로 올라왔어요. 득점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홀란드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이 홀란드가 유럽 프로축구에서는 진짜 이름 높은 선수인데 정작 노르웨이가 21세기 첫 본선이야. 그러니까 좀 간혹 유럽 프로리그에서 이 스타 플레이어인데 자기 조국이 월드컵이랑 인연이 없는 그런 선수들 많아요. 뭐 노르웨이의 이 홀란드라든지 이집트의 살라라든지, 응?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독 월드컵이랑 인연이 없었어. 웨일스의 라이언 긱스는 이미 선수를 은퇴를 했지만 라이언 긱스도 월드컵이랑은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긱스가 런던 올림픽 때 영국 연합팀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긱스가 올림픽 대표팀 출전했거든? 근데 그때 우리랑 붙어가지고 우리가 승부차기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때 영국 축구에서 메달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월드컵이랑 인연이 없는 스타 플레이어들 많아. 우리나라도 있어요. 차범근. 차범근 감독. 월드컵 본선 딱 한 번 뛰었어요. 1986년. 그랬고, 홀란드도 그래. 노르웨이 선수라서 월드컵 본선이랑 그렇게 인연이 없었던 선수야. 근데 이 죽음의 조에 들어갔네? 홀란드도 참 팔자가 그렇다. 그나마 이 대륙 플레이오프 2팀도요. 대륙 플레이오프 1팀보다 티어가 높아요. 이 대륙 플레이오프 2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볼리비아, 남미죠? 이라크, 아시아죠. 이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전통적으로 이 강했던 두 대륙을 꼽자면 아시아랑 남미거든. 이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아시아랑 남미가 그 둘이 원래 강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아프리카가 들어왔고, 그리고 북중미가 이제 개체 대륙이기 때문에 두 장을 받아가지고 대륙 플레이오프 1, 2에 각각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프리카랑 아시아가 시드를 하나씩 갖고 가면서 남미가 이 아시아조로 들어와 버린 거야. 몰라, 이번에 이제 대륙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아프리카가 처음 낀 대륙 플레이오프라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제 앞으로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뭐 두 팀만 살아남겠지만 대륙 플레이오프 5대륙 중에 강한 대륙 3팀을 꼽자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일 거예요. 근데 이 꼴이 됐네? 대륙 플레이오프 이 조대 중에서 하필이면 요 강한 조가 일로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 걸러갈 팀이 없어. 이 네 팀은 승점 자판기 팀도 없다는 거야. 3패로 떨어질 팀도 없어. 이라크가 올라오면 3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 이라크도 되게 오랜만에 올라올 수 있거든. 볼리비아도 되게 오랜만에 올라올 거고요.
수리남이 올라오면 첫 출전이 돼요. 그러니까 수리남이 올라오면 승점 자판기, 볼리비아랑 이라크가 올라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 정도. 물론 볼리비아랑 이라크가 승점 자판기가 되진 않겠지만 4위로 떨어질 수 무제비하다가 4위로 떨어질 거.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 이 프랑스랑 세네갈 얘네 둘이가 그러니까 1강 2중 1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2강 1중 1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세네갈이랑 노르웨이 얘네 둘이 붙을 경기가 이 조의 난이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네갈이랑 노르웨이가 둘이 아마 죽기 살기로 피 튀기게 싸워서 비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랑 노르웨이 얘네 둘이가 음란대전이거든? 얘네 둘이 붙어서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는 거야. 응? 근데 둘 중 하나는 져야 되거든? 음바페랑 홀란드랑 둘이 미치도록 골 넣으면, 근데 궁금한 경기는 해. 조별리그 최종전이야.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프랑스랑 노르웨이랑 둘 다 이미 확정시켜놓고 만나면, 그러면 둘이 힘 빼겠지? 근데 이 I조의 구성팀을 보면 그 프랑스랑 노르웨이랑 최종전에서 만나서 둘 다 그냥 서로 힘 빼고 재미없게 공 굴리고 그럴 경기는 안 될 거야. 아마 서로 힘 뺄 경기는 그런 공 굴리기 할 그럴 경기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랑 세네갈 첫 판에서 세네갈이 프랑스한테 그냥 지겠냐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세네갈 한정으로는, 그러니까 세네갈한테 그렇게 쇼크를 먹은 이후 프랑스랑 세네갈이랑 A매치를 붙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랑 세네갈은 왠지 이 내 느낌으로는 세네갈이 프랑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한일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진짜 죽어도 못 진다,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본이잖아. 세네갈 입장에서도 죽어도 프랑스는 이겨야 된다,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만만치 않다는 거지. 뭐 그렇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지간해서는 프랑스가 조 1위를 할 거예요. 2002년에 프랑스는 솔직히 좀 스쿼드는 최고였는데 뭔가가 좀 흔들리고 있었던 팀이었잖아요. 2002년에 프랑스는요, 개막 직전에 우리나라랑 평가전 했을 때 솔직히 그 경기는 졌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그러니까 심판이 좀 프랑스를 좀 많이 도와주기는 했어요. 근데도 프랑스가 우리한테 겨우 이겼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았어요. 2002년 5월에 그 평가전은 우리가 이겼어야 맞아, 내용상으로는. 그랬는데 프랑스가 그렇게 졸전을 하고 개막전에서 세네갈한테 깨지고 우루과이한테 무제배하고, 응? 그런 아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덴마크한테 또, 그러니까 흔들리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이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결국 덴마크한테 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네갈이라는 팀이 이 프랑스랑 같은 조가 돼버리면요, 이 조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를 모르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얘네는
사실 본선이랑은 그렇게 인연이 없는 팀인데 지금의 홀란드가 있는 노르웨이는 2002년의 세네갈처럼 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참 이 세네갈이랑 노르웨이 얘네 둘이 있어서 이 I조의 난이도를 높이는데 한몫을 했고요. 하필이면 이 대륙 플레이오프 2도 대륙 플레이오프 1보단 센 팀이고 응? 뭐 걸러갈 팀이 없어. 응? 그러니까 마냥 3패로 낮아빠질 팀이 없어. 참 여기도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해. 프랑스 진짜 이번에 또 세네갈한테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근데 세네갈이 프랑스 또 이기면 재밌긴 해. 개인적으로는 세네갈이 프랑스 한번 또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식민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국권을 뺏겼던 적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참 세네갈을 응원하게 돼요. 뭐 그래요. 은바페 미안해. 자, 그리고 제2조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뭔가 1강 2중 1약의 밸런스가 잘 짜여진 팀이긴 한데, 아니, 밸런스가 잘 짜여진 조이긴 한데, 이동거리가 개판이에요. 캔자스 시티, 샌프란시스코, 댈러스야. 응? 이렇게 삼각형 그려졌어요. 응? 트라이앵글이야. 응? 중부 지역, 중남부 지역, 저기 서부 지역. 응? 아주 그냥 환상의 트라이앵글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대회에 우승을 했고 얘네 빼고 얘네 셋은 오랜만에 나오는 거야. 지난 대회 때 다 못 나온 애들이에요. 오스트리아 얘네 진짜 몇십 년 만에 나오는 거고 요르단 첫 출전이고요. 알제리도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나오는 거야. 알제리가 또 월드컵 본선이랑 그렇게 인연이 좋지도 않아요. 1982년에는 2승하고도 떨어졌고요. 2014년에는 우리 때문에 16강 간 거야. 우리가 알제리한테 대판 깨지는 바람에 2014년에 그때 딱 한 번 16강 갔어요. 그때 딱 한 번 1라운드 통과했어. 그리고 이 제2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예요. 아마 조별리그 최종전?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알제리랑 오스트리아가 만나거든요. 44년 만에 재회하게 돼요. 그때 1982년 알제리가 2승하고 또 떨어졌던 그 희원의 수치,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서독이랑 오스트리아. 이때 서독이 오스트리아를 1대0으로 이기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서독이랑 오스트리아가 진짜 1대0 정도의 스코어로만 하면 이 서독 오스트리아 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희원의 수치하고 똑같은 상황이 2018년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에서 한번 벌어졌죠. 그때 일본이 폴란드한테 1대0으로 졌는데 그때 폴란드랑 일본 둘이서 16강을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일본이랑 세네갈이 둘이 승점, 골득실, 득점, 실점이 완전 똑같았어요. 골득실, 다득점까지 똑같았어. 그때 일본이랑 세네갈이 페어플레이 점수, 이 카드 개수 때문에 일본이 올라가고 세네갈이 떨어진 거야. 그때 심지어 그때는요
이 희운의 수치는 이 조별리그 최종전이 동시에 열려야 된다, 이게 꽉 박혀있지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1986년부터는 조별리그 최종전에 두 경기를 동시에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는데 2018년 그 볼고그라드의 수치는 그 조별리그 최종전 두 경기를 동시에 하는데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일본이 세네갈보다 그 페어플레이 점수가 앞서가지고 세네갈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경기를 제대로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건데? 하는데 일본이 이기려는 경기를 안 하네? 그래서 폴란드도 우리도 힘 뺄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폴란드랑 일본이랑 아주 둘이서 그냥 아주 그냥 공굴리기 짝짝꿍을 했어. 그리고 그때 세네갈이 떨어졌어요. 하여간 그랬던 사건이 있어. 그 희운의 수치 때 피해자였던 알제리랑 가해자였던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는 2018년에 일본 같은 짓을 했던 거야. 얘네 둘이가 44년 만에 만나요. 이 알제리 대 오스트리아, 이 제주에서 아르헨티나랑 오스트리아 경기 말고요, 이 알제리랑 오스트리아 이 경기가 제일 중요할 거야. 만약에 조별리그 최종전 때 아르헨티나 경기 볼 거냐 아니면 얘네 경기 볼 거냐 한다면 난 이거 볼 거예요. 얘네 둘이 아주 그냥 악감정 있거든. 그 희운의 수치 때문에. 하여간 뭐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 K조는요, 얘네들은 상대 전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륙 플레이오프에 자메이카가 있는데, 자메이카랑 콜롬비아, 물론 콜롬비아가 상대 전적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는 해요. 콜롬비아랑 자메이카 빼면 나머지 얘네들은 서로 붙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포르투갈이랑 콜롬비아는 월드컵을 몇 번씩 나왔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이번이 첫 출전이고. 그래서 진짜 이 첫 만남들이어가지고 붙으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져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얘네는요, 이 예선에서, 아프리카의 예선에서 나이지리아를 이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플레이오프에서 카메룬을 이겼어. 그리고 올라온 거야. 아프리카 플레이오프에서.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어떻게 했냐면요, 아프리카는 9장 반이잖아요. 그래서 9개 조로 나뉘어서 리그를 한 다음에 그 리그 1위들은 본선 직행을 시켰고, 리그 2위들 중에서 성적 좋은 4팀이서 죽음의 토너먼트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올라온 게 콩고 민주공화국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포르투갈. 얘네도 포트 1치고 그렇게 티오가 강하지가 않아요. 응? 4년 전에 우리한테 졌거든. 근데 또 몰라요. 이 포르투갈이 유독 우리나라랑 상성관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2번 만나서 2번 다 이겼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이 북한이랑은 2번 만나서 2번 다 이겼어. 응? 1966년 북한을 이기고 올라왔던 이탈리아를 포르투갈이 이겼거든요. 그때는 이제 북한도 셌는데 2010년에 북한이랑 포르투갈이랑 만났는데 그때는 아주 그냥 포르투갈이 북한을 그냥 때려 눕혀버렸지.
그러니까 뭐 좀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랑 좀 인연이 좀 많은 나라긴 한데,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솔직히 호날두 때문에, 호날두 이번까지만 뛰고 은퇴한다는데, 솔직히 포르투갈은요 호날두를 빼야지 더 강해요. 어? 호날두를 빼야 더 강한데 호날두를 막상 뺄 수도 없어. 아니 호날두가 개인 플레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호날두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 호날두가 이 포르투갈 대표팀 다른 선수들이랑 뭔가 좀 그 호흡이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 포르투갈 지난번 대회 때도 16강전 때 호날두를 교체 멤버로 써봤더니 더 잘했잖아. 물론 호날두는 졸라게 기분 상했겠지만 뭐 그랬던 거고요. 그 콜롬비아도 월드컵 본선이랑 그렇게 인연이 좋은 팀은 아니에요. 최고 성적이 2014년 준중결승에서 브라질한테 깨진 거거든요. 사실 콜롬비아가 본래 실력에 비해서 월드컵이랑은 유독 인연이 없어요. 그 1994년에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그 개최국 미국과의 경기에서 그 에스코바르의 그 자책골 때문에 졌거든요. 그리고 에스코바르 귀국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 12발 맞고 죽었어요. 그 자책골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축구 해설할 때 자책골 그 오운골을 자살골이라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살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그 에스코바르의 자책골 이후론 자살골보다는 자책골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지. 그게 맞는 번역이고. 뭐 그랬고. 하여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는 월드컵 본선이랑은 좀 인연이 없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연이 좀 없어. 그리고 여기 K조는요 경기 장소 배정이 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붙어본 적이 없어서 좀 죽음의 조이기는 해. 얘네는 서로 붙어본 적이 없어서 죽음의 조. 서로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기 장소 배정이 그야말로 얘는 지옥이에요. 마이애미, 휴스턴. 이 마이애미는 덥고 습하고요. 휴스턴도 텍사스주의 그 더운 그 도시고, 그 휴스턴이 또 덥고 습할 거야. 바다 쪽이라. 그리고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이 고산지대 이 두 지역에서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경기 장소도 죽음의 조예요. 경기 장소가 지옥이야. 그리고 이 마지막 L조 여기도 난이도가 I조 다음으로 어려운 조예요. 잉글랜드, 크로에시아, 가나가 있어요. 자, 가나가 월드컵이랑 그렇게 인연이 좋지는 않지만 준중결승 한 번밖에 못 올라갔지만 이 준중결승 한 번 이 수아레스의 그 손짓만 아니었어도 그 수아레스의 그 미친 그 또라이짓만 아니었어도 얘 가나 준결승 갔었거든. 그랬던 팀이고요. 그리고 가나가 지난번 대회 때 16강에는 못 갔지만 조별리그에서 우리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대회 H조도 포르투갈은 또 우리한테 지고, 가나는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한테 지고 우리를 이기고, 그리고 우루과이는 또 가나 이기고, 그렇게 해서 그 비비 꼬였던 조였잖아 H조가. 뭐
가나도 충분히 그런 존재가 있는 팀이고, 크로아티아도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든 가나든 조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팀들이야. 그래서 얘네도 난이도가 참 어려워요. 크로아티아 준우승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우승을 한 번 했어요. 파나마는 지난번 2018년에 본선 처음 나와서 3패. 그리고 2026년 이번이 두 번째. 잉글랜드랑 크로아티아가 조별리그에서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FIFA 랭킹상 파나마가 포트 3이고 가나가 포트 4였는데, 사실 이 전력에서는 포트 3 파나마보다 포트 4 가나가 더 강해. 그래서 여기도 좀 난이도 죽음의 조가 되는 거야. 얘네 셋이끼리는 서로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세 팀은 잉글랜드랑은 다 붙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첫 만남. 그리고 여기 16강전 대진표가요, A조 1위 대 L조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가요 1위 루트 타면 16강전에서 잉글랜드 만나는 거야. 이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장소가요, 나머지는 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토론토인데 다 동부 지역인데, 가나랑 파나마 경기만 뜬금없이 저기 텍사스주 댈러스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가나랑 파나마는요, 그 첫 판을 저기 텍사스주에서 붙은 다음에 저기 동쪽 지역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이 경기장 배정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응? 아니 이번 대회가 유독 그래요. 응? 이번 대회가 유독 그 경기장 배정이 좀 개같아. 경기장 일정이 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그 경기장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어? 좀 동선이 좀 뭐같이 안 되게. 아 물론 내가 여기서 언급한 경기장 동선은 조별리그 한정이고요. 토너먼트 가면 또 좀 그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가는 좀 엽기적인 동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조가 되든. 응? 어느 루트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장 이동 동선이 진짜 뭐 같은 조가 있을 거예요. 그 B조가 1위 루트 타면, 그 캐나다 1위 루트 타면 아마 32강전이랑 16강전까지 캐나다에서 경기를 할 거고, 이 멕시코도 1위 루트를 타면 32강전이랑 16강전이 멕시코예요. 물론 준결승부터는 이 경기장이 그 미국으로 한정이 될 거예요. 준결승부터는 경기장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 뉴욕에서 결승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댈러스에서 준결승전 한 판을 하고요.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준결승전을 한 판을 해요. 그러니까 준결승전은 애틀랜타랑 댈러스에서 붙고 결승전이 뉴욕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 그러면 텍사스에서 뉴욕 가는 거랑 애틀랜타에서 뉴욕 가는 거랑 그냥 독인 개인인데? 아니 애초에 그냥 준결승하고 결승 가는 것도 일정이 좀 뭐 같긴 하다. 아니 이번에 참 이 경기장 동선을 왜 이렇게 짰대요? 응? 뭐 미국 이번에 개최국 버프 좀 먹기 싫나?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월드컵 조 추첨 끝나고
좀 이 그룹별로 상세 분석을 해서 따로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뭐 솔직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조에 들어간 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진짜 포트 1급 티어가 없는 조에 들어간 게 2002년 우리가 개최했을 때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 최상위권 라인업을 피할 수 있는 조를 가는 방법은 개최국조로 가는 거밖에 없었거든. 아니면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이겨본 적이 있는 독일이나 포르투갈조 정도 갔었으면 우리 독일 포르투갈 또 만났네? 한번 또 잡아줄까? 응? 또 해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응? 뭐 객관적인 랭킹차를 떠나서 우리가 본선에서 이겨봤으니까 또 못 이길 것도 없잖아. 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월드컵 본선에서요 의외로 그 포트 1급 팀들하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는 뭐 우리 그때는 그냥 뭐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도장 깨게 하고 올라갔고 2006년에 그때 포트 1 프랑스 준우승까지 했던 프랑스를 우리 1대1 비겼거든? 그때 잘했잖아. 그리고 2018년 우리 그때 디펜딩 챔피언 이겼잖아요, 독일. 그리고 2022년 이 포르투갈 한 번 더 만나서 한 번 또 이겨줬잖아. 솔직히 뭐 우리가 뭐 포트 1팀 뭐 겁낼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위상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포트 2치곤 약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우리 보고 승점 자판기라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승점 자판기란 말 들으면 기분 상하잖아요. 그 정도 역량까진 되잖아. 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좀 차근차근 수준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물론 이제 본선 규모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뭐 포트 4에서 포트 3으로도 올라와 보고 포트 3에서 포트 2로도 올라와 보고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누가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개최국 한번 뭐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진짜 피파 랭킹상으로만 뭐 피파 랭킹 한 10몇 위 정도 해가지고 진짜 피파 랭킹으로만 포트 1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는 누가 알아요? 뭐 언제는 그럴 수 있어. 뭐 다만 좀 믿음이 안 가는 거는 감독이 홍명보 씨라서. 몰라. 홍명보 씨가 감독이 아니고 좀 지금 그 KFA가 좀 개판이 아니면 좀 더 높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48팀 중에 32팀이 올라가니까 좀 진짜 우리가 남아공한테까지 개털려서 조 꼴찌로 떨어지지 않는 한 어찌저찌 32강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축협이랑 감독 때문에 그 이상의 기대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32강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몰라. 상대를 잘 만나면 이길라나? 아니 좀 더 좀 목표를 높이 잡아보고 싶은데 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녹화 끝내려는 시간이 이제 아침 7시가 돼가는 것 같아서요. 좀 나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생방송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자고요.
제발 내년 월드컵 본선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않은 조, 이런 조 들어가 본 적 거의 없잖아요. 좀 준비 좀 제발 잘해서 좀 높이 올라가 보자. 응? 우리 좀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서 미국 경기장 좀 가보자. 응?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성이 여러분, 우린 다음에 만나고 잘 자요. 안녕.